류일임 가족 동원 민원 의혹. 자, 국민의힘 정보 유출 고발. 민주당은 방심위 사유화. 자, MBC 보도가 있었고 맨 처음에는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를 했죠. 이 사건이요. 뉴스타파에 처음에 보도됐을 때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 이게 안 퍼질 것 같은 거야. 이게 아주 폭발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정말 꼼꼼하게 보도를, 취재를 잘 했지만 이것도 덮일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어제 가지고 왔고 이거는 안 꺼냈어. 근데 야, 뉴스타파가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녹취 증거 보도하고 이래도 언론들이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받는다고 이걸? 이런 상황에서 이건 다 받는 거예요. 판이 막 커져요. 그래서 놀래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기성 언론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얼마나 받아서 확대 생산해 주느냐, 이게 여론에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심위원장이 가족, 지인을 동원했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와 그 녹취록, 조우영 커피, 이 녹취록을 공개한 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딱 프레임을 씌웠죠. 답을 정해놨어. 그리고 지금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어요.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여론 조작한 것이다. 짠 것이다. 기획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놓고 뉴스타파 압수수색했죠.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했죠. 그 다음에 무엇 하고 있냐면 이재명을 향하고 있어요. 이재명 구속하는 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틀은 겁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뉴스타파의 이 보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재명 대장동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경기경제신문의 칼럼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답을 정해놨어. 검찰은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 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건으로 이재명 구속시킨다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기경제신문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칼럼이 나오자마자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 이름이 거기에 왜 나오냐? 기사 내려달라. 이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에게 불리한 제보, 이 칼럼이 나오자 이재명 측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윤석열이 무마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스타트를 끄는 것이다 라는 검찰의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 칼럼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이 항의로 그 다음에 뭘로 이어졌냐?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 수사된 게 윤석열 짓이다 라는 쪽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을 깐 거다. 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 자체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인데 그건 이재명과 한 팀이 돼서 기획된 여론 조작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검찰의 시나리오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총선 전에 구속영장 친다. 이걸로 이재명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대장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의 수괴, 이게 이재명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숨겨놨어. 뉴스타파 압수수색 이런 게 전부 다 이재명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감 잡히시죠? 왜 뉴스타파를 털고 뉴스타파의 이 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명명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구속영장 청구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나리오 다시 가동된 거예요. 하다 이젠 거기까지 갑니다. 자, 열심히 해보시고 이 방심위의 뉴스타파 보도 심의 요청 민원이 가족 지인 동원했다. 이게 밝혀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방심위 민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걸 알린 사람을 고발하겠다. 대단하죠? 얘네들 하는 짓이 똑같아요. 패턴이 이제는 안 먹히거든요. 아니, 김학이 출국 금지시킨 사람을 불법 출금이라는 프레임을 가둬서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진 거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이거를 몰카 공작이다. 받은 김건희를 안 건드리고 찍은 사람을 또 지적을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을 하고 이 역사, 유구한 역사 어디서 출발하냐? 초원복집. 초원복집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회의를 한 걸 문제 삼지 않고 불법 도청. 이놈들은요. 전두환 잔당들, 이 인간들은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밝힌 과정을 문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조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너무 보급화가 되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먹힙니다. KBS를 장악한다고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안 돼. 초원복집 그 사건 그 방식 그대로 김학의도 몰고 가고 김건희도 몰고 가고 이번에 이 유일인 방심위원장 이 동원 청부 심의 요거를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 전환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법률단이요.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 궤변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누가 마음 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택도 없다. 방심위 민원 시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 행위라 볼 수 있다. 유일임이 한 짓은 언급도 안 하고 신고한 사람을 잡아버리겠다. 신고한 사람을 그냥 조지겠다. 이러고 있는 게 국민의힘 여당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일임 위원장이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 최소한 사퇴하거나 업무 배제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일임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서 청구 민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신의 언론단체 후임 등을 동원해 여러 언론을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 심의를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의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유일임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윤석열은 국기를 물랑케 한 유일임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 지시해라. 압수수색해야지. 뭐 하는 거야.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도는 뉴스타파가 가장 먼저 한 겁니다. 뉴스타파 취재로 이거에 밝혀졌어요. 방심위원장 류일임 가족 지인 동원 청부민원 의혹. 자, 청부민원이라는 아주 순화된 표현을 써줬지만 대국민 사기. 대국민 사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의 국정농단. 그죠? 가방위에서 장제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그걸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제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동관이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꿈도 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방통위와 방심위는 서로 상의하면 안 돼요. 방심위는 독립기관입니다. 민간기구고 방통위는 정부 조직이에요. 왜 방심위를 독립시켰냐? 이렇게 방통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시켜 놓은 건데 방심위를 언급을 했죠. 이때 약간 더듬습니다. 방심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더듬어요. 이 말이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일임의 동생 부부, 아들, 외조카, 처제 부부 동원돼서 방심위 홈페이지에 민원을 쫙 넣습니다. 그리고 유일임이 있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미디어 연대 보수 언론이라는데 여기 방심위 자문특위 그리고 동생이 대구 수련원 원장인데 여기에 또 아는 사람들을 쭈르륵 해가지고 민원을 쫙 집어넣어요. 이게 보니까 복붙을 했어. 복붙을 했습니다. 뉴스타파 저 보도 가짜뉴스 보도 심각하다. 저거 심의해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복붙을 했는데 오타까지도 똑같은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총 50건. 가족 6명, 지인 9명.
공익신고자의 법률 대리인,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방심위 공정성 근간 흔드는 것. 국정농단입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에 대국민 사기를 친 거죠. 자, 심의가 막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공익신고자가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놀랍죠. 각오하고 신고한 거예요, 이분은. 이거 내가 그냥 했다가는 나 압수수색 당하고 탈탈 털리니 변호사 선임한 다음에 법률 대리인을 두고 이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각오했다는 뜻이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세상에 공익신고를 하는데 내가 압수수색 구속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세상.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요게 조금 제가 특이했던 점이고,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요. 방심위 등이 엄중 조치할 거다라는 발언이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온라인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보도 관련 민원이 쏟아진다. 국민들이 이거에 분노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긴급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죠. 그리고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했던 언론사 4곳. MBC, KBS, JTBC, YTN. 요 4곳에 합계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해버립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심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데 긴급 심의를 통해서 인용 보도한 곳. 뉴스타파는 건드리지도 못했어. 법에 문제가 있어서. 법이 뉴스타파는 건드릴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인용 보도한 니들이 죄인이야 하면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민원이 유일인 방심위원장 친인척들 동원된 민원이었다. 이거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났죠. 독립기관 방심위가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법적 책임 물으면 이거 유일이면 그냥 감옥감입니다. 근데 압수수색 안 하죠. 압수수색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김어준 공장장은요,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어준의 추가 의혹 제기인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무를 하면서 겸직을 한 이유가 뭐냐. 요거는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겸직을 하고 있지? 뭔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뭔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김어준 공장장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야. 16일 동안 겸직을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다. 김어준도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김홍일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할 일이 남아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부터 출발하는데, 이 뉴스타파 보도는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일임의 청부 민원 관련 신고를 하면서 출발했어요. 이걸 어디다 신고했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일은 이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통위원장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느낀 것은 아닐까. 그래서 16일간 겸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베리 스트레인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특검 가야 될 사안까지 가는 것 같아요. 뉴스타파의 보도로 이 일이 커집니다. 다행히 MBC도 받고 기성 언론들이 이 건을 다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추가 녹취록 공개는 아무도 받아쓰지 않고,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한 것도 기성 언론들이 받아쓰지 않았지만 이건 받았어요. 왜 그럴까? 언론들이 벼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MBC가 제일 세게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법원에서 방통위 2명이서 박문진 이사 해임 그리고 새로 선임한 거 불법이다라고 한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지금부터 세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라는 절박함, 타이밍은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MBC가 세게 들이받으니까 이제 다른 언론들도 쫓아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김건희는 두려워서 못 건드리고 있지만 조만간에 김건희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 정권 무너진다. 저는 확신합니다.